새벽 6시부터 문을 연 유리 공장의 가마에선 뜨거운 열기가 새나온다. 눈부신 태양을 품은 것처럼 보이는 가마 안 도관 위에는 1600도 유리물이 뜨겁게 끓고 있다. 가장 먼저 출근한 공장장 유병선 씨. 눈이 부셔 쳐다보기도 힘든 도관 위에서 유리물을 떠낸다. 그런데 아까운 유리물을 그냥 버리고 만다. 나쁜 거 걷어내는 거예요. 네, 유리에 불순물 낀 거 걷어내는 거예요. 아낌없이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한다. 유리 공장의 필수품은 굵기가 다양한 스테인리스 파이프. 그런데 파이프를 유리물이 끓고 있는 뜨거운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는다. 대체 무슨 일일까? 파이프가 요게 다르야 유리하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식은 상태는 유리하고 안 붙어요. 빨갛게 달궈진 파이프의 길이는 1.2m, 무게는 약 5kg에 이른다. 숨도 쉬기 어려운 열기를 내뿜는 도가니. 경력 40년이 된 베테랑 유리 제조공에게도 이 열기는 고통스럽기만 하다. 뜨거운 파이프를 돌리자 유리물이 빙글빙글 말린다. 이번엔 유리물을 돌리자 표면이 매끈해지는데 어느새 얼굴은 땀방울로 가득하다. 뜨거운 유리물을 돌리자 놀랍게도 유리물의 모양이 변하기 시작한다. 여기다 굴리는 거 유리를 잘 잡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동글동글하게. 여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 두께요? 1차로 유리물을 둥글게 만들고 2차로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기술. 유리 기술자의 손에서 유리는 변신을 거듭한다. 이번엔 한동원 씨가 모양이 잡힌 유리물을 가마의 열기로 덮인다. 그런데 갑자기 파이프에 바람을 불더니 유리물을 위아래로 또 좌우로 흔들기 시작한다. 마술처럼 길어진 유리물의 변신은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다. 파이프를 돌리고 또 돌리면서 있는 힘껏 바람을 불어넣는데 볼이 터질 듯 부풀어도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인간의 한계란 어디까지일까? 힘겨운 사투 끝에 유리병이 완성됐다. 1600도로 끓어오른 유리물을 자유자재로 늘려서 금형에 집어넣고 본격적으로 바람을 불어넣을수록 유리물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이때 파이프를 쉴 새 없이 돌리면서 동시에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인삼주를 담는 대형 유리병을 만드는 작업은 베테랑 유리 제조공에게도 힘겹기만 하다. 얼마나 더우세요? 안 죽을 만큼. 아직까지 안 죽었으니까 안 죽을 만큼 더. 한여름 무더위보다 지독한 열기와의 사투. 이런 건 한겨울에도 이런 동력 선풍기 틀어놓고 해야 돼. 여름에는 진짜 고생해지겠어요. 직업인데 어떻게 해?
유리 제조공을 천직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유리 제조는 유리물을 부는 사람과 금형을 담당한 사람이 2인 1조로 움직인다. 유리물이 금형에 들어가자 한동원 씨가 비지땀을 흘리며 유리물을 부은다. 그때 이종록 씨가 금형을 알아서 열어준다. 그런데 유리병이 완성됐는지 어떻게 아는 것일까? 어떻게 알고 열어줘요? 식으니까 식으면 열어주는 거야. 식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다. 훔치해줘요? 다 된다고? 다리 들잖아. 발을 들어 신호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계단 내려가는 사람까지 신호는 각인각색이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만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유리공장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병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칼이 아닌 열로 입구를 자르는 작업. 입구를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파이프에서 고온의 유리병을 분리하기 위해선 찬물에 조금만 닿아도 온도 차이로 깨진다. 그런데 그때 애써 만든 유리병에 작은 이물질이 보인다.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유리병을 깨뜨리고 만다. 지퍼가 이만하게 들어가지고. 이거 보면 안 돼. 보면 보시잖아. 아무리 힘겹게 만든 제품도 작은 흠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곧장 버려지는 신세를 피할 수 없다. 유리병을 부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를 하자 여지없이 폐기 처분되고 만다. 수시로 뜨겁게 달궈진 금형을 물로 식히고 윤활유를 발라야 불량품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 방식으로 유리 제품을 만드는 유리 제조공은 이제 100여 명뿐이라고 한다. 7, 80년대인 수많은 청춘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유리 공장에 뛰어들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바로 산업전선에 들어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 나이 때는. 뭐 부자들도 있었겠지만은 거의 다들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운 거 없고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천직이 돼버린 거죠. 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오로지 노력과 끈기로 최고의 유리 기술자가 된 사람들. 이들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 최고의 유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기술만큼 유리물도 중요하다. 정확한 때를 맞춰서 가마에 원료를 넣어야 한다. 1600도 가마 앞에 선 이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다. 50년 경력의 김학봉 어르신에게도 가마의 열기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유리공장에 그러니까 여름이 제일 고비에 들어가. 뭐야 그랬잖아. 6, 7, 8 요거 저기 석 달 동안 진짜 아주 딱 땀에 범벅하는 거야. 1년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한여름. 도가니 내부의 온도를 거리를 두고 측정해도 1300도를 훌쩍 넘어선다. 작업하는 사람이 느끼는 온도는 자그마치 50도. 공장 곳곳에 있는 대형 선풍기 앞에서 숨을 돌려보지만 이도 잠시뿐이다. 일을 시작하는 순간 얼굴과 온몸은 땀으로 젖어들기 시작한다.
바람에 안 마르니까 이제 땀이 안 마르니까 땀이. 그냥 물도 많이 먹고 물 보통 뭐 하루에 뭐 이만큼씩 먹으니까 그렇게 안 먹으면 탈수 돼가지고 못 견뎌. 물통 옆에 찾고 하는 거예요. 유리 공장에서는 무엇보다 체력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장 한쪽에서 새로운 유리 제품 제조에 들어갔다. 유리를 압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부터 붙이는데 대체 무슨 이유일까? 닦아야지 안 닦으면 물건 내가 찍으면 터져버려. 물건이 안 나와. 1단계로 압형 기계의 온도를 높이고 2단계로 파이프에 뜨거운 유리물을 적당량 말아 올린다. 어느새 얼굴은 땀으로 젖어오는데 곧바로 1600도 유리물을 오목한 압형기에 적당량을 넣는다. 이때 뜨거운 유리물을 제품 크기에 맞게 가위로 자른다. 이때 압형기의 아래에 담긴 유리물을 위에서 누르면 제품이 만들어진다. 전등덮개가 완성되자 적당한 온도를 위해 다시 불로 한 차례 덮이더니 공기로 식히는 작업을 반복한다. 엄청 힘든 거 이거. 노가다가 더 힘들어. 바람으로 꺼낸 전등덮개는 여전히 뜨거운데 여기에 또다시 불로 안팎을 가열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뛰는 것도 더하고 방 나러 가는 거. 유리의 성질을 제대로 알아야만 유리 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수면의 높이를 재는 수면계를 만들 차례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정량의 유리물을 자르는 것이 관건이다. 수많은 공정과 손길 끝에 제품은 완성된다. 이 공장의 직원은 평균 경력이 30년에 이른다. 이번엔 비커와 같은 이화학용 실험기구 제작에 들어갔다. 크기는 작아도 유리의 두께와 무게가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다. 그런데 반복해서 물을 뿌리는 게 인상적이다. 물은 왜 그래? 안 달라붙더라고. 물 안 식는 게 안 돌아가. 금형에 물을 뿌리면서 신문지도 끼워 넣는데 신문지의 기름기 때문에 유리물이 잘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 유리 제조 기술자들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 이거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8시간 꼬박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죠. 다들 기피하고 안 하죠. 지금 제가 여기 거의 막내 정도 되는데 제 나이가 51이니까 제 밑으로는 없어요, 사람이. 유병선 공장장도 10대의 유리 제조에 뛰어들었다. 공장에서 젊은 편에 속하지만 그 실력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바람을 불어넣는 동시에 좌우로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데 대형 플라스크가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왜요 왜? 아유, 기름 빼 나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또다시 무게를 정확하게 맞추는 그의 솜씨가 놀라울 뿐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들어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오래 했잖아요. 다 알아요, 여기.
유리 제품을 성형한 다음에도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번에는 선행 가마로 자리를 옮기는데 유리 제품은 갑자기 식으면 깨지기 때문에 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서서히 식히는 선행 과정이 필요하다. 적당한 온도에 들어가서 서서히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려서 저 끄트머리 나와야 이게 유리야, 완전한 유리. 저기서 불어 나오는 거 저거 갖고는 유리라 할 수가 없어. 왜요? 깨지나요? 깨지지. 뭐 금방 깨질 수도 있고 뭐 며칠 지난 뒤에 깨질 수도 있고. 선행 가마의 길이는 약 30m. 고온에서 상온까지 온도를 서서히 낮춰가면 마지막엔 강한 유리 제품이 된다. 강도 높은 유리가 되면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다. 이 공장의 비커 일일 생산량만 3,000개. 제품의 가장자리를 매끈하게 정리하고 모양을 만드는 작업도 녹록치 않다. 플라스크 역시 입구를 마무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불의 색깔을 보고 유리가 깨지는 시점을 알아야만 한다. 뜨거운 데다 물이 차가운 물이 쭉 떨어지니까 깨지는 거지. 떨어져 나가는.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작업하는 것도 힘들지만 불길을 계속 바라보려면 선글라스는 필수다. 그냥 눈으로 쳐다보면은 유리가 제대로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잘 안 보여. 파란 불길이 붉게 변할 때를 맞춰 입구를 자르고 마무리해야 한다. 입구가 부드럽고 둥글둥글하게 마무리되면 유리 제품은 완성 단계에 이른다. 하지만 또 다른 마무리가 필요한 제품도 있다. 80에 가까운 정모훈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만 35년 동안 일해왔다. 인쇄 작업이 전문 분야다. 이거 인쇄 방법이 좀 특이하네요. 이거는 저기 막만 하니까 손으로다 찍고 기계 해만 더디니까 저기 잘 이쁘게 안 나오니까 손으로 찍고. 기계보다 정확하고 선명한 실크 스크린 인쇄 솜씨를 자랑한다. 이곳에서 생산한 실험기구는 전국의 학교와 연구소에서 사용된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오후 2시까지 계속된다. 짧은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없이 가마의 열기와 싸워야 한다. 온몸이 땀에 젖어오지만 하루 생산량을 끝내려면 잠시도 쉴 수 없다. 이미 체력은 고갈된 상태. 이 순간을 견디며 일할 수 있는 힘은 이들의 강한 정신력 때문이다. 오후 2시, 드디어 하루 일과가 끝이 났다. 오늘은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한 수박으로 달래본다.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새벽 6시부터 강행군을 해온 유리공장 사람들. 한 잔의 막걸리에 하루의 피로와 고단함이 말끔히 사라진다. 고된 일이 끝나고 마시는 막걸리 맛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여름에는 수박이 익어요. 수박하고 막걸리하고 물기가 많아가지고 더운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리공장은 밤에도 잠들지 못한다.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유리공장. 낮에 유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밤에 도가니에서 유리물을 밤새워 끓여야만 한다. 가마 안에 있는 6개의 도가니에 시간을 맞춰 유리 재료를 넣어야 한다.
24시간 2교대로 유리공장을 지키고 있는 김학봉 어르신. 가마 온도를 조절하고 유리물을 만드는 일은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건 투명하지가 않네요. 그렇지. 이제 이게 저기 뭐야 밥으로 말하면 이제 이게 이제 끓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냥. 유리물이 적당히 끓어올라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유리 공장의 밤은 낮만큼이나 뜨겁다. 새벽 5시. 누구보다 일찍 출근한 공장장 유병선 씨. 그가 도착하면 직원들의 출근이 이어진다.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일찍 나온 PD에게 선뜻 오이까지 건네주신다. 6시 전에 모든 출근을 마친 유리공장 직원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긴급 상황 발생. 도가니에 커다란 금이 가고 말았다. 만약 도가니가 깨지면 1600도 유리물이 순식간에 새 나올 것이다. 도가니 안에 유리물을 한시라도 빨리 퍼내야 한다. 유리물이 살아있는 듯 꿈틀대기 시작한다.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가마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불타는 외벽을 헐어내고 도가니를 꺼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순간. 도가니 안에 보이는 선명한 균열. 유리물을 황급히 빼지 않으면 도가니가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유리가 새지 밑으로 새면 이 노가 다 망가지지. 그 작업을 하려고 유리 놓는 건데 다 새갖고 없어지면 어떻게 안 되지. 모든 작업이 중지되고 가마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불길에 휩싸인 도가니가 가마 안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 열기를 견디면서 빨리 외벽을 뚫어야만 한다. 가마의 열기를 막아주는 철판을 방패 삼아 외벽을 조금씩 허물자 가마 밖으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한다. 모습을 드러낸 도가니의 뒤에서 화염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세 명이 힘을 모아 간신히 뜨겁게 달아오른 도가니를 꺼내는데 성공했다. 공장 밖으로 황급히 도가니를 옮기는데 이 모든 작업은 서로 호흡을 맞춰 단시간에 해내야만 한다. 도가니에서 터지기 직전에 선명한 금이 발견됐다. 외부는 물론 내부 곳곳에도 균열이 간 상태. 이게 만약에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다 깨져버리잖아. 이게 갈라지면 그냥 순식간에 유리가 다 빠져나가 버려. 하나의 도가니가 깨지면서 다른 도가니 역시 깨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이제 가마의 빈자리에 새 도가니를 집어넣을 순서다. 차가운 도가니를 가마에 넣으면 터지기 때문에 도가니를 고온에 예열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뜨거운 도가니를 정확한 자리를 찾아 가마 안에 넣는 데 성공했다. 겨우 제자리를 찾은 도가니. 가마의 열기를 막아보려 하지만 어림없다. 이제 무너진 가마의 벽을 다시 쌓아야만 한다. 가마에 사용되는 것은 고열을 견디는 내화벽돌.
화염과 맞서야 하는 고통 앞에 사람들의 온몸에서는 비지땀이 흘러내린다. 이보다 더 극한 현장이 있을까? 이번엔 진흙을 가마의 외벽 위에 꼼꼼히 바를 차례. 땀으로 목욕이라도 한 것처럼 온몸이 흠뻑 젖어버린다. 아무리 오랜 세월 반복해도 버거운 작업이다. 시작할 때는 아이고 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놓고 나면 이제 한 달 보름은 그냥 넘어가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유리 공장엔 이게 제일 힘들어요. 도가니 교체 작업이 끝나자 본격적인 유리 작업이 시작됐다. 벌써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상태. 1600도에 이르는 유리물을 파이프에 말아 좌우로 흔들면서 있는 힘을 다해 파이프를 불어본다. 순식간에 풍선처럼 늘어난 유리물을 금형에 넣고 본격적으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한다. 잠시도 쉬지 않고 파이프를 불자 금형 속의 유리물이 끝까지 팽창한다. 파이프로 유리물을 부는 사람과 금형을 열고 닫는 사람은 2인 1조로 일한다. 유리가 식기 전에 한시도 쉬지 말고 숨이 턱에 닿을 때까지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대형 인삼주병을 만드는 유리 제조공은 모두 수십 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어지럽죠. 근데 여기 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들 선배들 뭐 40년 뭐 다 그렇게 된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10대의 유리 공장에 들어와 한평생 유리물과 함께 살아왔다. 전통적인 유리 공장이 사라져가는 요즘 마지막까지 기술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리 제조공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직업 정신으로 완벽한 제품을 탄생시켜왔다. 불량률 0%가 되는 그날을 위해 이들은 오늘도 자신의 제품을 아낌없이 폐기 처분한다. 공장장 유병선 씨가 유리물을 마는 파이프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뜨거운 청춘을 유리 공장에서 보낸 그는 이제 하늘의 명을 깨닫는다는 나이 50에 이르렀다. 지금껏 유리 공장에서 보낸 세월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동생들 다 대학 가르치고 지금 우리 딸내미가 고등학생 1학년이니까 뭐 엄청 많이 한 거죠. 웬만한 사람 공무원보다 월급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다들 뜨겁고 힘들어도 이걸 택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전통적인 유리 제조공은 100명 남짓. 그의 실력은 최고 수준에 이른다. 특수 카메라를 착용하고 유병선 씨의 시선으로 본 모습이다. 순식간에 늘어난 유리물. 파이프를 돌리며 온 힘을 다해 바람을 불어본다. 바람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길이와 두께 그리고 무게까지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어낸다. 가격이랑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더 많죠. 뭐 이게 우리 집사람은 만난 지 15년밖에 더 됐어요. 이분들은 다 30년씩 됐는데 이분들이 더 오래 한 거지. 40년 경력의 한동원 씨 역시 젊은 날을 오롯이 유리 공장에서 보냈고 이제 최고의 유리 제조 기술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리 제조공으로 살아온 삶은
몸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유병선 씨의 손은 온통 거친 굳은 살로 뒤덮여 있다. 팔의 상흔은 오랜 세월에도 지워질 줄 모른다. 그 유리공장 사람들은 찢어지고 꼬매고 그런 거 신경 안 써 별로요. 뭐 그냥 대수롭게 생각해. 찢어지고 꼬매도 그 다음날 와서 일해. 뭐 다른 데 같으면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지 여기는 안 그래. 이들의 상처야말로 그 치열했던 삶의 증거가 아닐까. 유리공장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배워온 유리 제조국. 그들의 인생은 고단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빛났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직장 중 하나인 유리공장. 유병선 공장장이 대량의 유리물을 퍼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유리 열기로 순식간에 고기를 익히는 유리 공장의 별식이 준비됐다. 야, 복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먹는 유리 공장 식구들. 유리물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뭐 7, 800개 끓이고 먹을 거야 이게. 숯불이 아닌 유리물을 다시 투입하는데 유리물에 익는 고기 소리까지 맛있게 들린다. 오랜만에 공장 식구들과 함께 갖는 여유에 먹기 전부터 흐뭇하다. 아, 좋다 이거. 자, 이렇게 그냥 하나 먹어야지. 뜨거운 유리물로 막 구워낸 고기의 맛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 한 잔의 막걸리와 함께하니 이보다 행복할 순 없다.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없이 감사한 시간이다. 아까 하면서 먹어주고 그래 사람들이 좀 공기 회복적으로 좋아하고요. 땀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유리공장의 뜨거운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간다. 다음 날 유리공장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다. 지게차까지 동원해 짐을 실어 나르기에 돌입했다. 이 원료 유리 원료. 원료가 도착하자마자 재료 배합에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일반 유리가 아닌 내열 유리를 생산하고 있다. 그 원료는 석분과 붕사를 포함해 10여 가지에 이른다. 배합 왕그 배합. 배합? 이름 얻은 거. 무엇보다 원료의 배합률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유리 원료는 바로 파유리. 작은 불량이라도 발생하면 망설임 없이 버리고 만다. 불량품은 재활용하는데 가루 원료와 함께 넣으면 녹는 속도가 빨라진다. 파유리하고 가루 담으면 유리 잘 돼요. 파유리와 가루 원료를 재혼합해서 도가니에 넣는데 하루 3차례에 걸쳐 나눠서 넣어야만 한다. 재료가 1600도에서 끓을 때까지 도가니를 잘 살펴야 한다. 아마 한번 이거 불 끄면 뭐 새로 저기 벽돌 저기 사다가 이것도 짜야 한다고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거 1년 가지고 가득 돈 못 벌어 이거는. 가마의 제작비는 자그마치 1억 원. 사용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마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만 한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저 기름 저기 조절하는 거야. 불을 좀 올리고 내리고 그러는 거야. 얇아는 거야. 가마는 지하부터 지상까지 약 4단계로 벽돌을 쌓아 만들어진다.
지하에서 불의 세기를 조절해서 지상에 있는 도가니에 유리물을 끓이는 원리다. 그 얼음 때문에 불길이 약해질 때마다 청소도 해줘야 한다. 불길이 강하면 도가니가 깨지고 약하면 유리물이 끓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이 일은 몹시 중요하다. 나가. 많이 들어오세요. 아유, 그럼. 이곳이 바로 유리 공장의 심장인 셈이다. 유리물의 온도와 더불어 순도를 높이는데 이 링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가니에는 모두 링이 하나씩 들어있다. 거기에서 불순물이 나오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거 동그란 걸 놓으면 동그란 거 안에서 유리를 말아내는 거. 그러면 불순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가운데는. 유리물 중에서 가장 깨끗한 곳에 링을 놓고 그곳에서 유리물을 말아 올리는 것이다. 투명하고 순도 높은 유리물을 파이프로 굴린 다음 금형에 넣고 본격적인 모양 만들기가 시작됐다. 유리물 앞에 선 순간부터 땀이 흐르기 시작하지만 완성될 때까지 작업을 멈출 수는 없다. 또다시 뜨거운 열기를 받으면서 유리 제품은 완성돼 간다. 땀을 이렇게 흘리고 일하니까 무슨 힘이 남겠어요. 일 끝나고 나면 녹초가 되는 거지, 여름에는. 일주일을 함께한 제작진도 유리를 불기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파이프를 좌우로 돌리면서 바람을 살살 넣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실패. 유리물의 상태를 알고 파이프까지 잘 다뤄야 하는 고난이도 기술이다. 유리가 되게 섬세하고요. 그리고 그 바람을 어느 정도 약하게 불어도 안 되고 세게 불어도 안 되고 진짜 경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리 공장에서 가마가 최고의 보물이라면 다음은 제품의 모양을 만드는 금형일 것이다. 200kg에 육박하는 인삼주병의 금형. 이 공장에는 금형 종류만 100여 가지가 있다. 금형의 수는 그만큼 생산 능력이 다양하다는 뜻이다. 이런 건 한 20년 넘은 거죠, 다요. 20년, 30년 정도 된 거죠. 금형은 회사의 역사이자 재산인 동시에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거는 한 번 하면은 보통 뭐 한 일주일에 10,000개씩 할 때도 있으니까 몇십만 개가 몇백만 개도 더 하지, 이거는. 전통 기술이 대대로 전해져 오는 유리 공장. 하지만 발로 금형을 여닫는 기술처럼 실용적인 기술도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손으로는 파이프를 돌리고 발로는 금형을 자유자재로 열고 닫으니 신기할 뿐이다. 게다가 자동으로 물까지 나오니 1인 2역을 하는 셈이다. 제품에 바람을 쐬자 온도 차이로 파이프에서 척척 분리된다. 더위를 식힐까 싶어 세수를 해보지만 그때뿐이다. 여름에는 더운 게 제일 힘들죠. 아침에 오면 여 앞에 오기도 싫고 밥 먹고 와도 여 앞에 오기 싫지.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라니 하니까 오지. 솔직히 오기 싫어요, 여기.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최고 난이도의 유리 제품 작업에 도전하는 날. 그런데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알고 보니 작은 유리물부터 시작해서 15kg까지 키워가야 한다. 첫 번째 사람이 1차로 유리물을 말아서 파이프를 불기 시작한다. 그 파이프를 두 번째 사람에게 건넨다.
이걸 불어가지고 식혀가지고 이 위에다가 또 말아야 되잖아요. 한 번에 양 큰 걸 못 말잖아요. 한 번에는 못 만들어요? 예, 예. 그래야 이제 두께 따라서 두께하고 크기 따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파이프에 또 한 번 유리물을 말아낸다. 이때 유리물의 무게는 15kg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제 파이프는 세 번째 사람에게 넘어가고 뜨거워진 파이프에 계속 물을 끼얹는다. 이어 유리 표면을 둥글게 만들기 시작한다. 표면이 매끈해지면 그 다음엔 원통관의 모양을 서서히 만들어간다. 파이프의 무게까지 더해져 무거운 유리물. 서로 바통을 넘겨주듯이 이어받으면서 유리물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야 한다. 뜨겁게 달궈진 유리물을 드디어 불기 시작하는 한동원 씨. 유리물 무게 때문에 제대로 들지 못한 상태에서 파이프로 바람을 불어넣어 본다. 유리물을 들고 옮기는데 휘청휘청할 정도다. 마침내 금형에 들어간 유리물. 좌우로 돌리면서 모양을 만들기 시작한다. 유리가 식기 전에 모양을 만들어야만 한다. 마침내 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압력 탱크에서 사용되는 원통관이기 때문에 제품의 크기와 두께 역시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유리 공장 사람들을 진땀 흘리게 만든 최고 난이도의 원통관. 10한 4, 5kg? 유리 중량만. 파이프 중량 그리고 또 가깝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들 수가 없잖아. 뜨거우니까. 멀리 잡으니까 그 중량이야말로 느끼는 중량은 한 4, 50kg 된다고 봐야지. 뜨거우니까 바로는 못 잡잖아. 내가 바로 내가 40kg 잡는 거하고 저렇게 잡는 거하고 저게 더 무거워. 그러고 이제 저걸 갖고 놀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힘들지. 유리물이 어찌나 크고 뜨거운지 파이프에 물을 끼얹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손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1600도 유리물과 하루 종일 사투를 벌이는 유리 공장 사람들. 전통적인 유리 제조 공장이 사라지는 요즘 그 명맥을 지켜가는 유리 제조공들이 있다. 더 크고 더 무거운 유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온 몸에 에너지를 쏟아낸다. 이들의 직업은 유리 제조공. 그 뜨거운 직업 정신은 1600도 유리물의 열기마저 넘어선다. 그때까지 해서 식구들 가리키고 그랬다는 생각할 때 제일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할 때 좀 그렇죠. 바람 기분이. 많이 서운하지. 왜냐면은 이 양성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 이게 꼭 이어가고 해야 되는데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지. 유리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 시대의 마지막 유리 제조공. 극한의 열기와 싸우면서 오늘도 자신의 한계에 맞서 나간다. 삶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굵은 땀방울. 한평생 유리와 함께 살아온 유리 제조공의 뜨거운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된다.